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신 전략연구소장 이봉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묵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전란 중에 한산도에서 두 번이나 묵과 시험을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1594년 갑오년 4월 달에 한번 시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1596년 병신년 윤 8월 달에 한산도에서 묵과 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험은 원래 평시 같으면은 어전에서 임금님 앞에서 직접 임금이 시행하는 행사인데, 아무리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지만은 남쪽에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한산도에서 묵과를 좀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이제 장계를 올리니까 조정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저놈이 지가 임금도 아닌데 저렇게 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신각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오직 1년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참 절박한 전란 중에 초급 장교들을 충원을 하려고 하면은 현장에서 묵과시험을 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593년 말에 광해군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분조를 했지요. 선조는 의주로 이제 피란을 가버렸고, 조정을 두 개로 쪼개 가지고 하나는 광해군에게 맡겨 가지고 분조를 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병도 모집하고 하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1593년 말에 전주에서 묵과시험을 보겠다는 그런 이제 공문이 온 걸 보고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장계를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한산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주까지 나가서 묵과시험을 보고 싶어 하지만은 길이 워낙에 멀고 여기는 외딴 섬이라 그 기간 내에 가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가 또 사람들을 빼내 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이 전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한산도에서 직접 좀 시험을 치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다만 시험 과목 중에 이 한산도는 아직까지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사라 그러죠. 그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가지고 관역을 마치는 그거 대신에 편전을 쏘는 걸로 좀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장계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1594년 4월 달에 이제 묵과를 한산도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는 말 달리며 활 쏘는 기사 대신에 편전을 이제 쏘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10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말 달릴 만한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재성당, 그 당시에는 운주당이었겠죠. 그 주변에 당시의 난중 일기를 보게 되면은 지휘본부가 있었던 운주당 주변에 대청, 관청이 있었고 수루도 있었고 그다음에 활을 쏘는 사정도 있었고 창고도 있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난중 일기에. 그래서 사정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재성당 옆에 가면은 한산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여기 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건너편에 145m 너머에 관역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환산 정자를 복원을 해 놓았는데요. 이건 1976년도에 한산도 재성당 성역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한 건데, 당시 1594년 4월 묵과에서 과연 이 자리에서 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말을 달리면서 쏘는 것을 하지 않고 사정에서 이제 활을 쏘는 이 장소에서, 물론 그때 과목이 보통은 목전하고 장전하고 편전하고 기사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 대신 편전을 쏜 것이니까 목전하고 장전하고 편전을 쏘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추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1596년 윤 8월 묵과에는 실제 이제 말달리기를 하면서 활을 쏘는 기사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문어포 마을 안내도를 가지고 작성을 해봤는데,
통영문화원의 김일용 원장님하고 송성모 씨가 공저로 낸 이순신과 통영 한산도라는 이 책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1996년 윤파를 묵과는 이곳에서 시행이 됐다 그래요. 여기 이제 약 한 500m 정도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 이제 지휘본부가 재성당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진턱골이라고 조선 수군들의 그 군막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가 이제 의향이라고 개미목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앞산이니까 여기를 전봉이라고 이순신 장군은 이야기도 했고 깃대를 꽂아놨다고 해가지고 깃대봉이라고 하기도 했으면서 이제 통영 사투리로 깃대 먼당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문어포 마을 직전 불막산이라는 곳까지 거리가 한 500m 정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과거 시험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말도 달리면서 활도 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이제 묵과 시험장이 여기가 문어포 마을인데 방금 거기가 이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불막산이고 불막산에서 한 500m 정도 되는 이쪽이 묵과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산도 묵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를 1593년 음력 4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제 시행을 했고요. 합격자 100명을 배출을 했는데 시험관은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그 다음에 전라우수사 이혁기, 그 다음에 충청수사 구사직이 맡았고요. 참시관, 감독관으로 이제 옆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 장흥부사 황세덕, 그 다음에 고성현령 조홍도, 그 다음 삼가 현감 고상한, 그 다음에 웅천 현감 이울용 이런 사람들이 참시관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100명을 배출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그 부산대첩에서 큰 활약을 했던 그 송여종 같은 사람이 여기 이제 합격이 됐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뭐 합격자 명단이 100% 나오는 어떤 방목이나 이런 게 지금 남아 있는 건 없어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뭐 문집이라든지 기타 이런 뭐 그 족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합격자들을 대표적인 사람이 그 녹도만호 정훈 장군이 순국하고 난 뒤에 그 녹도만호를 했던 그러니까 송여종이 1차 묵과에서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발탁이었죠. 2차 묵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6년 윤8월 10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은 다른 일이 있어가 첫날만 참석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산도에서. 근데 시험관은 채찰부사 한효순이 맡았고 참시관으로 광양현감 이함님이라든지 고성현령 조홍도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때 시험에 보면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아들 회면도 응시를 했고요. 조카 봉, 해, 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응시를 했다고 난중일기에 나와요. 그런데 한 명도 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삼도수군 통제사인 자기 아버지나 삼촌이 있으면은 시험관이나 참시관들한테 뭐 무슨 수작을 꾸며서라도 합격시키려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막 이렇게 썼을 텐데 요즘 얼마나 그런 그 권력자들이 많습니까? 참 이거 보고 야 이순신 장군은 정말 공정한 그런 그 묵과를 시행을 했다. 자기 아들 조카 한 명도 합격 안 시켰어요. 이거 보고 정말 정말 참 이순신 장군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한산도는요. 저는 뭐 한산대첩이 이 주변에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란 중에 2번이나 초급 간부들을 추근하기 위해서 임금한테 진짜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이나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간언을 해가지고 조정에다 건의를 해서 두 번이나 여기서 묵과 시험을 보고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자기 아들과 조카들은 한 명도 뽑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은 정말 이 한산도 이 자체가 하나의 전시 사관학교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이순신 전략연구소는 민간 연구소로서
학생, 공무원, 군인,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종 세미나와 출판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순신 장군의 그 전적지를 350회 이상 답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 답사 강의를 하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무과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